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에 사무실 내려올 때는 진눈깨비처럼 조금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창가로 아주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이제 올해도 하루 남았네요. 전국은 여전히 굉장히 시끄럽죠. 쌍특검 통과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들의 인선 과정, 또 인선된 인물들에 대한 어떤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은 좀 차분하게 정리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상대방을 좀 축복해주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나라,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여기저기 뒤적거려 보니까 마침 그 조선일보에는 박종훈 논설실장이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이 이제 저하고 딱 생각이 동일한 건 전체적으로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좀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앞으로 그 전국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귀한 투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 방침은 하책이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특검은 민주당의 총선을 총선령 계략이 분명하나 아무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민주당이 판 함정에 말려드는 것이다. 김연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특검을 안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야당은 선거 내내 공개할 것이고 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정보가 전달됐지 않습니까? 2009년 그 즈음부터 2011년까지인가요? 12년까지인가? 그런데 이제 그때는 윤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이었고 윤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1년 9개월인가를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를 해가지고 했는데 나온 게 없었다. 이 내용이 아마 일반적으로 전달되었으면은 아무리 민주당이 어떤 그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욕심을 갖더라도 특검에 올리지 못했겠죠. 근데 그런 게 공개가 안 돼 있다고 보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얘기는 다음 걸 읽어보면서 이제 그런데 김 여사보다 훨씬 악성이고 범죄 혐의가 농후한 대통령 배우자 의혹이 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영숙 여사 문제다. 문 정권 시절 김 여사는 과도한 해외여행과 특별 활동비 유혹 등으로 끊임없이 파문을 불렀다.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유명 관광지를 섭렵했다는 이른바 버킷리스트 논란이며 청와대 특별비를 옷,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국가예산을 사적 용도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될 중범죄다. 그러나 지금껏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덮여져 왔다. 문정권 5년간 김정숙 여사를 대통령의 모든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회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였다.
밖에 나가선 꼭 관광 일정을 끼워 부부가 함께 혹은 김 여사 혼자라도 들곤 했다. 아시아, 유럽, 남태평양에서 남미,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의 이름난 관광지는 빠뜨린 곳이 없다. 당시 이 문제를 보도해 청와대에 제소당했던 남종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썼다. 그야말로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비상식적 실태가 드러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18년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넣었다. 청와대는 인도 정부 요청이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애초 인도 측이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3억 7천만 원에 달했다.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2,600만 원만 들었을 것을 전용기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을 수행시키느라 15배로 불어난 것이었다. 이유조차 모를 수수께끼 같은 방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G20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 체코에 들렀다.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자국 내에 있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를 내세웠지만 탈원전을 외치는 대통령이었기에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작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영국 등에선 문 대통령이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논란이 일자 중간 급유 목적이라는 말을 바꿨지만 역대 대통령은 남미 방문 때 늘 미국 LA를 격려했던 만큼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 부부의 체코 일정은 총리 면담 외에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관광지 관람으로 채워졌다. 퇴임을 넉 달 앞둔 2022년 초 이집트 방문은 김 여사에게 졸업 여행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혼자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측은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 요청이라 했지만 홍보 행사를 비공개한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빈칸을 채워넣는 것이다. 김 여사는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패션 사체로도 유명하다. 공개된 사진에서만 최소 178벌의 옷과 액세서리 200종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면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계속 뭉개다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실로 이전에 봉인해버렸다. 공개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었다면 국정농단의 다름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비교조차 안 될 중대 사안이나 문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검경도 이들 의혹을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다. 검찰이 할 일 안 할 때 등장시키는 것이 특검이다. 검찰이 할 일을 안 할 때 등장시키는 것이 특검이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김건희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 마땅하다. 총선 선거에 영향이 없을 시기에 김건희, 김정숙 쌍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었던가. 물론 지금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렇게 이제 썼지만은 이런 내용은 몇 번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특검을 갖다가 이제 통과시킬 때 뭐 180명 그러니까 민주당 168명 의원 전부하고 야당에 속한 사람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죠. 그럼 도대체
그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고 전혀,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활동했던 국회의원들 대부분 뭐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의원이 됐죠. 지금 뭐 이제 뭐 비명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자기들을 공천해주고 자기들 때 대통령했던 문재인의 부인 김영숙 여사가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은, 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1년 9개월 동안 수사해도 기소할 거리가 없어서 소환을 하면은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가 이제 뭐 정설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뭐 비전문가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은 감히 어떻게 이걸 갖다 특검에 올리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저는 박종원 논설실장하고 잠깐 의견이 이 부분에서는 갈리는데, 논설실장은 총선 후 특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얘기를 서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특검에 할 내용이 아닌데 총선 후 특검을 하자는 것도, 이것도 그러면 여당이 총선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되죠.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제의를 국회에서 하려고 그러한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걸로 뭐 다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진실한 것을 갖다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김건희 싫어서 그냥 뭐 야당들 국회의원 후보들을 찍어야 되겠다. 또 우리 한동훈이 국민의힘은 부채법 특권을 갖다가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 이런 아주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우리 국민들이 팔고 싶어라는 국회의원 특권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나오겠다는 이러한 그 정말로 멋있는 정책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찍겠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뭐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이 수준이 정한다고 그러니까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확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제의를 해가지고 결의할 때 그런 과정에서 그때 그 수사 과정이라든가 그 상세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동훈이 내건 그 여러 가지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충분하게 긍정을 하고,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좀 멋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 같은 데서는 이 김건희 특검 여름 얘기할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내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널리 홍보해가지고 과다하게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들을 좀 조절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신선하고 정말로 국가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